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번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에 답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우리나라 부자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해요. 서울 방송국 가고 일에서 가다 보면 양양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을 가다 보면은 때 없이 그냥 그 평일날도 관계없어요. 차가 그냥 주차장만 그냥 빡빡 내려와요. 하루는 그 평일인데 여기 가다 가평시에서 쉬려고 볼일 보려고 잠깐 쉬었는데 차가 댈 데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 이렇게 많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사람들이 놀러 가는 거냐, 일하러 가는 거냐, 직장 가는 거냐. 그렇다고. 직장 가느냐고 동해안에 직장이 많지 않잖아요. 동해안으로 직장을 가는 거냐, 도대체 뭐하러 가는 거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놀러 가는 사람도 같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다 그냥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냐,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냐. 한쪽이 그런 생각, 저 부자들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제목을 한번 한국의 부자 보고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부자, 궁금하지 않아요? 부자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부자라 그러는지, 그걸 한번 좀 봐야 되고 나중에 불교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또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한국 부자 보고서. 질문은 우리나라 부자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겠죠. 나는 부자냐 아니냐 그것도 궁금해서 그런 질문이 왔는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우등생 그러면은 대개 1%, 0.몇 프로, 1%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부자 기준도 우리나라 인구의 1% 정도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제. 100명에 하나 정도를 골라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5천만이라고 보면은 부자는 몇 명이에요? 50만 명을 보는 거지. 예? 그러니까 1% 50만 명의 수준에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럼 돈이 얼마나 많으냐? 부동산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자산의 가치는 얼마냐?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은 금융권에 주권이든지 은행이든지 그렇겠죠. 10억 이상의 금융 자산이 있고 총 자산이 30억에서 100억은 돼야 되는데, 정확히 따지면 순 자산이 70억 이상이 되는데, 부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부자는 올때는 100억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부자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100억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수없이 놀러 다니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평일날에도 그냥 여기저기 차 몰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100억 이상 가진 사람들을 보는 거지. 예? 그러니까 50만 명 가깝다. 많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99%는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 있는데 1%의 사람들은 놀러 다닌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부자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에요. 한국 부자의 종잣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종잣돈이에요. 8억 2천만 원이 있어야 그게 종잣돈에서 부자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8억 2천만 원을 모은 시기가 통계에서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평균 42살쯤 되면은 8억 2천만 원이 된다. 그럼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42살이 넘었는데 8억 2천만 원의 종잣돈이 없으면 부자가 아니. 그럼 더 열심히 일해야죠. 방법이 없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럼 부자가 돼서 부를 축적한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사업을 해서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소득이 48.5%, 부동산 투자에서 25.3%. 근데 우리는 좀 부동산 투자해서 부자 됐다고 생각하는데 25.3%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부모에게 증여받은 게 15.8%. 그냥 금융 투자에서 이익을 얻은 것이 10.5%. 그러니까 사업 소득이 반가량 돼요. 장사해서 돈 번 게 반 이상 돼요. 부자들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산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부동산과 금융산, 돈과 부동산을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동산이 56.5%, 금융자산이 38.5%. 아, 저 서울 강남 저쪽에 가면 상구라든 그쪽에 가면 아파트고 뭐 집 한 채가 뭐 50억이네 100억이네 이런 데 있어. 나 그런 데 사는 사람들 보면 참 그 100억 되는 아파트에 사면 잠이 잘 오나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부자는 100억 이상이 돼야 된다 아니야 그 얘기를 했는데, 예,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 기준이, 예, 요게 이제 그걸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따져놔요. 또 어떻게 따졌냐면 최소의 자산 기준이 70억 5천만 원인데 금융자산이 32억 9천만 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증권을 가지고 있든지 뭐 은행 예금이 있든지 32억 9천만 원, 33억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억 현찰로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33억 원쯤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떤 데 조사를 또 하다 보니까, 예? 한 달에 소비를 1,000만 원을 소비해야 된다. 아니 1,000만 원 벌지도 못해는 1,000만 원 소비를 해야 된대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자가 참 그렇게 따지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흉내 내다가는 뭐, 이게 이제 쫓아가다는 찢어진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자 되는 사람들의 삶에서 이렇게 비춰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냐. 아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또한 부자가 이제 기준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100억 자산을 가져야 된다. 그게 부자의 기준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것도 가르쳐 줘야 또 그렇게 해야 할까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미국의 100달러짜리 그 돈에 초상화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1700년에 태어나서 1790년에 죽은 미국의 독립전쟁 시기에 활약한 정치가요, 과학자고. 또 벤자민 프랭클린 그러면 학생들은 피리침 발명했어요 그러더라고. 그게 자수성가한 사람의 이제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면 미국 100달러 돈에 그 얼굴이 나왔을까요?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잠자는 여우는 닭을 잡지 못하고, 잠에 취했는데 닭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그 얘기예요. 잠자는 여우는 닭을 잡지 못하고 무덤에 들어가면 실컷 잘 수 있다. 그러니까 잠만 실컷 자는 사람의 비유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실컷 자려면 죽으면 잠을 실컷 자는데 왜 이렇게 잠을 실컷 자느냐? 잠만 실컷 자다는 배고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건면하라. 왜냐하면은 건면은 부지런하게 사는 것은 빚을 갚아주지, 혹시 빚을 지고 있다 그러면 빚을 갚아주지만은 게으름, 절망은 빚을 늘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요게 또 이제 그 명언을 쭉 뽑아왔어요. 하루는 두 번의 내일과 맞먹는 가치가 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마음에 드는 충직한 일꾼을 거느리고 싶다면은 자신을 하인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너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너는 하인이 돼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조언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널리 들어서 바른 말을 생활에 실천하도록 노력해라. 그 얘기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은 틀림없이 당신의 정강이를 거덜찰 것이다. 그러니까 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냥 바른 소리가 어떤 것인가, 바른 소리가 어떤 것인가, 건면하고 부지런히 살아라.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웃을 돕고 사는 삶을 살아라. 요게 이성의 소리에 바른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그러면은 4천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100억 이상의 부자라 그러는데 4천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면 엄청 부자죠. 그 다음에 1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순업 폭세 김성호 회장이 무슨 말을 했느냐. 요거 젊은 사람들 잘 들어야 돼요. 창업시 장사 시작하는 거면 여러 가지 있죠. 회사 차리는 것도 그렇고 직원을 열어두는 것도 그렇고 자기 혼자 하는 것도 그렇고 포장마차를 하는 것도 그렇고 창업시 투자 받거나 대출로 하지 말아라.
무자본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게 누구? 김성호 회장이 하는 얘기예요. 자본 없이 충분히 가능하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젊은 사람이 이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뭐 돈을 줘야 사업을 하지요. 그 엉뚱한 보채지 말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왜? 우리나라 17,000개의 직업이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떤 직업을 택하든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 초기에는, 장산 처음에는 마진보다 이윤을 내려고 애쓰기보다는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라.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자기 거래처를 많이 늘려라. 그러니까 손님들을 많이 오게 만들어라. 이윤을 많이 내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장 자신의 공이라도 직원을 데리고 있으면 자기 공이라고 해도 직원에게 공을 돌려라. 요걸 세 가지를 또 아주 철저하게 지킨다고 요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봐야 할 거 아니. 이 사람도 물품을 시작해서 1조의 매출 올리고 4천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말을 들어볼 만하죠. 자, 다음은 우리나라 부자 그러면 경주 최부자를 얘기하잖아요. 300년에서 400년 동안 만석군을 살았다는 얘기, 이건 역사에 없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그만큼, 그럼 그 사람들의 생활 신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주 최부자의 생활 신조가 뭔가? 그걸 알으면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에 도움이 되느냐? 부자로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과거 시험을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살지 말아라. 벼슬살이에 올라가서 엉뚱한 짓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군림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재산은 만석 이상 갖지 말도록 해라.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예를 들어 100억 재산이면 그럼 예를 들어 50억을 자기가 정해놨으면 10억을 정해놔. 난 10억 이상 돈을 안 가질 거요. 그럼 10억 이상 안 가지려고 애를 쓰면은 자꾸 10억을 넘어간다는 거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넘어가려는 건 다른 사람 도와주고 어디 다른데 사회 봉사하고 좋은 일을 자꾸 하면은 그러면 이게 자꾸 돈이 들어간다는 거요. 그러니까 경주 최부자가 300~400년 동안 부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만석 이상 재산을 가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은 지금하고 틀리지. 옛날은 농업을 중심한 사회니까 농사를 짓는 거 아니에요. 소작인을 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석 이상의 재산이 가을에 추수해서 그냥 쌀이 막 집안에 들어오면 이걸 안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소작년을 줄 때 6대4로 하더라. 이제 5대5로 하더라. 수학의 반은 땅 주인이 먹고 소작 일해주는 사람들을 50% 주고, 그러면은 최부자는 요걸 자꾸 소작인한테 돌려주는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소작인들한테 수확량의 70%를 주고 자기는 30% 갖고, 더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쌀이 많이 들어오면은 소작인들한테 80% 주고 20% 자기가 갖고, 더 많이 또 돈이 들어오면 없는 사람한테 보태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자꾸 부자가 안 되려면 인심을 놓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객은 후하게 대접하라. 그러니까 옛날엔 여관이고 그런 게 많이 없잖아요. 주막에서 자는 거, 주막 초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양반들은 사랑방에 이렇게 사람들이 묵게 만들고, 옛날 부잣집은 사랑방을 크게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자고 나면 무조건 아침 갖다 줘요. 밥 먹여요. 거지가 와도 밥을 상을 차려서 먹여줘요. 먹을 것과 노자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쌀 뒤지를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쌀을 빼가게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면요, 배고픈 사람들이 오잖아요. 사랑방에 묵지 못하고 배고픈 사람이 오면은 쌀을 빼가지고 그 최부자 사는 근방에 소작인들이 쭉 살잖아요. 그 집에 가서 밥 좀 해주세요. 갖다 주면은 그 집에서 그 쌀 가지고 밥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상도 놔주고, 그러면 불 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최부자가 다 보상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유해서 다른 말 한번 해볼까요?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독일에서 애를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애 낳을 딸이 돼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집에 조사, 환경 조사부터 한다는 거예요. 카페트 조사 싹 새로 깔아주고 공기가 오염되지 않게 애 건강 위해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 낳을 딸이 되면 냉장고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냉장고 기능이 좋게 해가지고 애 먹는 우유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유식이라든지 이거 좋게 신선하게 잘 먹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애를 봐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애할머니, 애할아버지가 애를 봐주잖아요. 친손자라든지 손녀딸이라든지 애손자를 봐주면은 어린이집에서가 봐주는 그 비용을 전부 그 사람들이 준다는, 할아버지, 할머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죠. 인구가 많아지지. 부자이기보다도 급한 거 우리나라 인구가 영국에서 조사한 게 그런 게 나오잖아요.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감소해서 없어지는 최초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이게 부자에게다 이게 부자 관계가 있는 거요. 사람이 없으면 어디다 대고 장사를 해요. 부자가 나올 수가 없죠. 가게를 차리는 사업을 하면 고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정부에서 좀 지원해주고 잘 해야 될 거요. 부자가 되려면 개인이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도 같이 힘을 써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정부에서 할 일을 최부자가 해준 거 아니에요. 옛날에 농업사회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자. 흉년이 돼서 먹을 게 없잖아요. 어려우면은 먹고 살려고 땅을 팔아가지고 쌀로 바꿔야 밥을 먹고 사니까 그럼 싸게, 아니 돈 있는 인간들은 그 약점을 이용해서 땅을 싸게 사는 거예요. 흉년에. 근데 최부자네는 흉년에 아싸리 땅을 사지 않는 거예요. 땅을 팔라고 내놓으면 왜 내놨냐? 먹고 살 게 없으면 땅을 지원해 주는 거요. 주는 거요. 쌀을 먹고 살게. 이게 최부자가, 그러니까 옛날에 정부에서 못한 일을 최부자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난리가 난다든지, 하다못해 도덕 강도들까지도, 최부자를 보호해 줬다는 거 아니요. 사람 인심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것도 희한한, 이게 본받을 만한 일이에요. 시집온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비단 옷을 입지 말라는 거야. 부자라고 해서 좋은 일을 입고 와서 무슨 다이아몬드 반지색 입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요. 무명옷을, 비단 옷 입지 말고 무명옷을 입고 살아라. 그러니까 건강 전략을 못되게 해라. 부자 된 사람이. 그런 돈이 있으면은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여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내 책임이다. 이렇게 되니까 한 300~400년 동안 만석지기로 쭉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료가 준비한 건 더 많은데 시간이 없으면 얘기를 못 하겠네.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방법, 여기 지금 최부자로 사는 방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방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건강 전략하고, 그렇게 살자.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자료 준비한 건 우선 시간이 됐으니까 그만하기로 하고, 하나만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 이제, 한 2, 3분만 할게. 1999년인가? 1990년 내가 애완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IMF. 애완의 위기 있어 어려운 시기에 있었잖아요. 회사를 운영하던 그 중소기업 사장이 부도를 맞아가지고 회사가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회사 직원들 손불 휘어지고. 그러니까 집에도 못 가. 이제 IMF 그 당했을 때요. 남산 그 공원 관리하는 사람이 전에 얘기를 하는 걸 어디서 글을 봤어요. 남산 그 순환도로에 차들이 그냥 빡빡하게 밀려 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점심때문에 잠깐 없어졌다가 또 왔다가 퇴근 시간에 또 차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집에서 실직하고 회사 망했다는 얘기를 친구들한테 하질 못하고 거길 그리고 와서 있다가 시간 보내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 그 사람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해서 직원들한테 대접도 못 해주고 염치 없으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고 노숙자 노릇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노숙자 노릇을 하다가 어떻게 노숙자 노릇을 해? 저 지하철 종강역 그쪽에서 그냥 쭉으로 자고 쓰레기통 주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거지 못하는 것도 이게 뭐 배짱이 있어야 되고 습관이 돼야 되는데 나는 이제 밥 달래서 못 해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져 먹다가 아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북한 산산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 구파발 넘어가지고 아 이제 살아가지고 못했냐고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아니 저거 중소기업 사장을 못하다가 그냥 노숙자가 돼서 그리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니 뭐 어디 끈을 만들어 가지고 목을 나무가지에다 목을 맸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게 죽으려고 살려고 그랬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나무가지가 또 부러진 통에 그냥 나왔다서 몇 바퀴를 굴렀다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야? 근데 비명사문가네. 아 이놈아 내 맘대로 왜 죽냐고. 너는 쓰레기를 7자리를 주워 먹어야 되는데 이제 한 자루밖에 주워 먹지 않는데 네 맘대로 왜 죽냐고. 아니야 어서 벼락치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야. 꿈인지 생신지. 그래서 정신을 뻗어 차리고 나다 보니까 아 근데 희망은 있더라는 거요. 쓰레기 7자리 주워 먹어야 된다니까 한 자리 6자리만 주워 먹으면 돼. 좋다. 6자리만 주워 먹으면 된다. 이게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다시 시내 종로거리를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다가 아니 자기를 부도를 내고 갔던 사람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 이게 김 사장이 아니냐고 이게 왜 웬일이냐고 이게 무슨 꼴이냐 그래가지고 그냥 식당에 가서 밥을 사줘가면서 술 한잔 사줘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잘 돼가지고 회사가 잘 됐다는 건 자기 부도 냈던 사람이 그래서 부도 냈던 그 금액을 좀 돌려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희망이 있는 거야 사람이. 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요. 그러다가 죽는다고 해서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어려운 놈을 견뎌야 반드시 땅바닥에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졌네. 하여튼 우리나라 부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부자가 되는 방법, 부자의 기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얘기가 길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개성을 읊조리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불보살미 자비광미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 불, 나무 성,